안녕하세요.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2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12절. 이제 소녀들은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가기 전에 여자들에게 정해진 규례대로 12개월 동안 아름답게 가꿔야 했습니다. 곧 6개월 동안은 몰약 기름으로, 6개월 동안은 향수와 여성용 미용품으로 가꾸었습니다. 여기서도 규례, 따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미용품이란 단어는 문지르다에서 나온 마찰이란 뜻입니다. 여인들의 마찰이란 마사지를 가리킵니다. 앞에서 잔치가 과장된 긴 기간과 과도한 물질적 과시와 술이 넘쳐났다면 여기서는 과장된 긴 기간과 과도한 물질적 과시와 여인이 넘쳐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3절. 이렇게 해야만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고 그때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줘서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왕에게 나아간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말은 성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 불러주지 않으면 과부 신세와 다름없이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국에서는 여성들만 이렇게 취급된 것이 아닙니다. 매년 500명의 소년들이 왕궁으로 끌려와 내시로 섬기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성, 남성 가릴 것 없이 그들의 인권은 말살되고 철저히 소모되고 소유되는 사유재산일 뿐이었습니다. 15절. 이제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들어갈 차례가 됐습니다. 에스더는 후궁을 관리하는 왕의 내시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페르시아 왕국의 과도함과는 대조적인 에스더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왕의 취향에 대해 헤게의 전문적 소신에 자신을 맡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것도 원어로는 능동태입니다. 그녀는 노력해서 다른 이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16절.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7년 열째 달 곧 데벳월에 왕궁의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아하수에로 즉위 3년의 잔치를 베푼 것은 그리스 연합국가의 거대한 전투를 3, 4년 앞두고 전쟁 준비를 의논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 후 4년간의 간격은 아하수에로가 그리스전에서 돌아와 향락에 빠졌다가 에스더를 왕후로 맞아들인 때까지의 시간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들어간 왕궁이란 단어는 다른 소녀들이 들어간 왕궁을 가리키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써서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들어간 왕궁은 왕후 와스디가 부녀들을 위해 잔치를 베푼 왕궁과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미 와스디의 자리를 에스더가 차지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17절. 왕은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보다 더 많은 은총을 입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할 왕비로 세웠습니다. 더 많은 은총이라고 된 부분은 원어로는 두 단어로 되어 있어서 은총과 은혜를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총은 15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보는 자에게 얻은 사랑과 같은 단어고 은혜, 헤세드는 헤게에게서 얻은 헤세드와 같은 단어입니다. 더 많은 은총을 입었다. 이 문장 역시 한글로는 수동형이지만 원문으로는 능동형입니다.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에스더의 역량을 돋보이게 합니다. 18절. 그리고 왕은 귀족들과 신하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에스더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는 각 지방에 휴일을 선포하고 왕의 직함에 어울리는 선물을 보냈습니다. 잔치라는 단어를 2번이나 언급한 것은 1장에 2번에 걸친 잔치를 상기시키면서 또한 앞으로 있을 에스더의 2번의 잔치 초청과 마지막 장에 나오는 2번의 잔치를 준비시켜줍니다. 19절. 두 번째로 처녀들을 모집할 때 모르드게는 왕의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처녀들을 모집한다는 말은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왕후가 결정됨에 관계없이 새로운 첩들을 계속 징집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고 왕이 첩들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왕국의 과장과 과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장에서 각 사람이 한계를 두지 않고 술을 마신 것처럼 처녀들도 한계를 두지 않고 계속 제공됩니다. 왕의 문 앞에 앉았다는 것은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공직을 얻은 것을 보여줍니다. 20절. 한편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당부한 대로 자기 집안과 민족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키워준 모르드게의 가르침을 계속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반복한 것은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과
모르드게와 친족인 것을 모른 하만이 이런 사실이 결정적인 순간에 폭로됨에 따라 처형당함으로 유대민족을 멸절의 위기에서 구하게 되는 매우 결정적인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절 모르드게가 왕의 문 앞에 앉아있던 그때 문지방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원한을 품었다는 것은 상대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왕궁 문은 도성의 광장을 뜻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민원인들이 왕과 대면하기 위해 대기하거나 용무를 가지고 왕을 만나던 장소입니다. 별도의 입법기관이나 의회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요한 국사도 그곳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물론 왕궁 문에 정기적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국회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원에 해당합니다. 22절 그러나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듣고 에스더 왕비에게 말하자 에스더가 왕에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음모를 전했습니다. 이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팀을 이루어 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로써 후에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 일할 것을 보여줍니다. 왕을 구원함으로 두 사람의 협력을 통해 유대인의 구원이 일어날 것을 암시합니다. 저자는 페르시아 제국 내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의 적과 더불어 생존했는가 하는 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통치권 아래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현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개별적인 사건들을 보면 각각 독립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장차 이루실 구원 역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사건들입니다. 각각의 사건들을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일어나는 각각의 사건들도 하나님이 엮어가시는 구원의 그림 안에 있는 일들임을 신뢰하기 원합니다.